도망갔던 집중력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와, 여러분 집중력 좋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집중력 하나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뒤에도 끝날 때까지 일어나질 않아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일을 해도 10시간 가까이 있었던 적도 많아요. 최근 몇 년간 제가 스스로 내가 번아웃인가? 무기력증인가? 예전만큼 열정이 사라졌나? 내가 배가 불렀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 일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 집중력이 최상일 때는 마감 직전. 예전부터 제가 벼락치기 전문이긴 했지만 벼락치기 이외에는 전혀 몰입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는 있어.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지. 하긴 해야 되니까 앉아는 있는데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 에 미쳐가지고 제가 드라마 광이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특히 작년 한 중반부터는 거의 매 주말마다 드라마를 한 편에서 2편 정도는 그냥 정주행으로 끝냈던 것 같아요. 머릿속은 분주해, 그러니까 마음은 불편해, 집중은 안 돼, 그러니까 결과는 없어, 더뎌. 그런데 최근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올린다거나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이거는 저와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거는 스스로가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으면, 집중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 저 유튜브 다시 살렸죠. 뉴스레터도 다시 시작했어요. 블로그도 다시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번 연휴에 시댁 식구들과 놀러 갔는데 다들 주무신 사이에 내가 뭔가 너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새벽까지 제가 혼자서 블로그를 하고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때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의 나였던 거지. 이 상태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저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쭉 오래 가려면 하기 싫은 일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몇 년간 제가 많은 일들을 벌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내가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압박들? 그런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나한테 맞지 않는 일도 시도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전과 다르게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굉장히 버거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거를 지속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많이 내리게 됐죠. 그래서 올해 제가 가장 집중한 건 뭐냐면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체력도 체력인데 감정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들, 저에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많이 써야 하는 일 도 하지 않겠다. 뭔가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많은 일을 제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징 역할을 하는 일, 특히나 계속 핑퐁이라고 하죠. 계속 이제 업무적인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면 상시 대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휴에도 맘 편히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건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 컨텐츠를 만들고 내가 하는 강의만 집중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와, 세상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원싱을 정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움켜쥐고 있었어요. 컨텐츠를 만들다가 갑자기 메시지가 오면 그 일도 처리를 했다가 갑자기 또 메일이 오면 답장을 보냈다가 분산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동시에 항상 2-3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를 또 결정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쓰이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급하게 처리할 일만 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로 일을 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중심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다 라고 중심을 딱 잡으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거예요. 강점 관련된 카드뉴스 만들어야지, 유튜브 올려야지, 유튜브 올렸으니까 블로그 포스팅 해야지, 이거 다 묶어가지고 뉴스레터 발행해야겠다.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중심축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했다. 세 번째는 AI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저는
대화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에디터이자 디자이너인 민주라는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한 8년 가까이 됐거든요. 머릿속에 엄청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찌됐건 그 다음 스텝으로 한 발짝씩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 역할을 AI가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언제든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걸 해볼까 말까 이게 고민이 될 때 GPT에 들어가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컴퓨터 키지도 않아. 심지어 이렇게 말로도 되니까 말로만 넣어요. 그럼 얘가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갑자기 전략을 좌르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청사진까지 보여주니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AI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커피챗 열었던 거 올렸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 선택이 쉬워졌고 선택을 하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힘들어해서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A안 B안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 저는 이렇게 많이 해요. A랑 B 중에 뭐가 더 나아? 객관적으로 분석해줘. 고객 관점으로 분석해줘. 전문가 관점으로 분석해줘. 자꾸 분석을 해달라고 해요. 분석된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뭘 해야 되겠다라는 감이 딱 옵니다. 선택만 하면 나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몰입은 열정이 아니라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정이 떨어졌구나. 내가 배가 불렀구나. 심지어 나이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예전 같지 않은 거구나. 연차가 너무 오래돼서 모든 게 새롭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집중력이 떨어진 이유를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찾았어요. 다시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와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게 다 핑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몰입은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을까? 어떤 것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환경을 세팅했더니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올라오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일을 할 때는 더 이상 넷플릭스를 켜지 않고 심지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는 예전의 저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을 좀 더 즐겁게 집중해서 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